자, 오늘은요,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와 부등식이 있는 케이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각자의 절대값도 있을 것이고 부등식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등식도 있을 텐데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가장 위쪽에 있는 가장 심플하죠?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절대값을 하게 되면 우리가 0 아니면 양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음의 정수 쪽은 건드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각자 절대값을 했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더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더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플러스하고 0을 더했기 때문에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 양수 나올 수 있는데 0과 0을 더해서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할 때 될 수 있는 건 0보다 큰 케이스하고 0인 케이스 두 가지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x와 절대값 y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겠죠?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어떤 식이냐? x도 0이고 y도 0인 케이스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는 x가 0과 y도 동시에 0인 케이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곱이죠. 여러분들이 뒤에서 절대 부등식이라고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곱이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양수가 되거나 0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가 양수가 되고 0도 될 수 있고 여기도 양수되고 0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더하면 양수, 이렇게 더하면 양수, 이렇게 더하면 양수, 이렇게 되면 0도 가능하기 때문에 0보다 큰 양수도 되고 0이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전부 가능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과 절대값을 더했을 때 0인 케이스는요 0이 될 수밖에 없다. 둘 다 0이어야만 이걸 만족할 수밖에 없다.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좀 작아서 쌤이 다시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이렇게 절대값의 a-b를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 혹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으냐면 절대값을 없애주는 제곱을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는 제곱을 해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좀 더 좋다. 자, 무슨 뜻이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전부 다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왼쪽은 각자 절대값의 빼기를 전체를 제곱하기 때문에 요 놈도 제곱하고 요 놈도 제곱을 하고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한 우리가 완전 제곱식 꼴인 이 ab라는 형태도 다 적어볼 겁니다. 자, 제곱을 하게 되면 지금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가 같이 가고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체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대로 그냥 이렇게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a제곱과 b제곱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마이너스 2가 똑같아서 나눠줬을 때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A 곱하기 B하고 A 곱하기 B, 얘는 왼쪽은 절대값,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참고로 여기 A와 똑같은 숫자 넣고 B 똑같은 숫자를 넣는다고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왼쪽을 0으로 만든다면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고 0이 된다면 등호가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쪽이 클 수 있을까? 왼쪽은 절대값이라 항상 양수다. 왼쪽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음수가 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부호가 다른 경우에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절대값이라는 결과론적으로 항상 치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데 오른쪽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오른쪽이 크다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이 오히려 작게 되는 케이스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어차피 부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A와 B를 곱했을 때 부호가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양수도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절대값이 아닌 A 곱하기 B인 오른쪽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서로 부호가 다른지 같은지를 좀 나눠 놓고 왼쪽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작고 어느 쪽이 큰 건지 이걸 통해 경우의 수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해주면 좋냐? 이런 거죠. A, B가 0이 되게 만드는 케이스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A, B가 0이 되는 케이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오른쪽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크게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양수보다 큰 게 어딨어. 양수가 무조건 크지. 숫자는 같다는 가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거는 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럼 같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A, B는 0이다. 즉 한마디로 A하고 B는 0인 케이스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아시면서 동시에 이 A 곱하기 B는 0이다라는 걸 좀 풀어줘야겠죠? 어떤 경우? A가 뭐 0인 경우, 맞죠? 그리고 B는 0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 경우와 B가 0인 경우, 또 A하고 B가 전부 다 0인 케이스도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양쪽에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뭐 한다? 한번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양쪽에 사라질 거고요. 2로 약분하게 되면 ab가 되고 마이너스 ab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과정이라면 이 ab는 0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AB는 0이 되는 조건으로 나열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얘도 똑같죠. 그러면 AB가 0인 조건이니까 당연히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케이스 괜찮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 케이스인데 B가 0인 케이스 괜찮고요. 둘 다 0인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나온다. 위와 아래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한다? 제곱을 한다. 자, 제곱을 한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가 되고요. b제곱이 되겠죠. 자, 오른쪽은 a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고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어차피 사라지는 거 아실 거고 2가 약분되는 거 아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그럼 얘를 1로 넘기면 2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약분하게 되면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써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냐? 일단은 0보다 크다는 조건도 가능하니까 둘 다 부호가 같은 거죠? A가 0보다 클 때 B도 0보다 크거나 아니면 A가 0보다 작은데 B도 0보다 작거나 일단은 이거는 부호가 양수가 되게 만드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고요. 0이 되는 케이스도 가능하니까 A가 0일 때 B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닌데 B가 0일 수도 있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둘 다 0일 수도 있잖아요. 야,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 하나, 둘, 셋, 넷, 5개나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다. 아시겠죠? 이건 좀 지울게요. 좀 길어서.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돼요.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a제곱에 플러스 2의 절대값 ab 하고 b제곱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되고 2도 약분을 하게 되면 ab가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너무나도 똑같지 않나요? 자, 어차피 여기는 숫자는 같아요. 숫자 A하고 B하고 곱한 거하고 여기도 A 곱하기 B라서 숫자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호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오른쪽은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왼쪽이 크다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 없다. 양수보다 큰 거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가 되지 당연히. 맞죠? A 곱하기 B가 양수면 얘도 양수지. 하지만 A 곱하기 B가 음수면 A 곱하기 B가 음수면 여기 음수고 여기는 양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밖에 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 AB하고 AB가 같게 만드는 부분은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뭐 둘 다 부호가 같은 경우죠. 맞죠? 양수가 되는 경우죠. AB가 양수가 되는 케이스. 그래서 이거는 AB가 양수가 되는 케이스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B가 0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걸 같다라는 게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뭐라고 볼까요? 부호가 같은 걸로 봐야겠죠? A가 둘 다 양수거나 B가 둘 다 양수거나 A가 둘 다 A하고 B가 둘 다 음수거나.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로 볼까요?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닌 케이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인 케이스. 하나 더 있죠? 둘 다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0이 되니까. 얘도 5가지나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죠? 적어볼까요? xy는 절대값 xy가 같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양수가 되려면 당연히 같아지면 얘도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비슷해요. 자, 둘이 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케이스 가능하고요. 아싸리 그냥 0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x 곱하기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나누자. 그러면 크다라는 조건은 둘 다 부호가 같은 거니까 x하고 y가 둘 다 양수거나 x하고 y가 둘 다 음수거나 맞죠? 자, 0인 경우는 뭐 있을까요?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케이스. 또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케이스. 마지막 x하고 y가 둘 다 0인 케이스. 얘도 한 5가지나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정리는 해주셔야 된다. 제곱으로 해가지고 좀 절대값들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일반적인 등식에서 한번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하고 y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는 너무 쉽죠? 자,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한쪽에 0이 되면 돼요. x가 0인데 y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x가 0이 아닌데 y가 0일 수도 있죠. 그런데 둘 다 0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x제곱과 y제곱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언가를 제곱을 한다라는 건 절대값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보냐? 일단은 한쪽도 다 0이면 되죠? 뭐 어떤 경우가 될까요? x하고 y가 둘 다 0인 케이스 일단은 가능하잖아. 양쪽이 0이라서
둘 다 똑같이 0으로서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0이 아닌 케이스라면 숫자가 같아야 돼요. 뭐가 같다? 숫자가 같아야 된다. 왜냐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넣고 여기는 뭐 2라는 숫자를 넣으면 제곱하면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양수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x가 x하고 y가 0이 안 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보셔야 해요. x가 a라면 y는 a가 되기도 하고 x가 a라면 y가 마이너스 a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a면 y가 a일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a면 y가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보셔야 되겠다. 부호만 다르다.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제곱하면 당연히 양쪽은 양수가 될 것이고 숫자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제곱하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넘기는 거다. 이렇게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분리를 해주면 x하고 지금 마이너스 y하고 같은 케이스하고 x하고 y하고 같은 케이스. 일단은 x랑 마이너스 y가 같다는 얘기는요. 숫자는 같다는 얘기다. 이번도 숫자는 같다는 얘기다. 근데 얘는 부호가 다르고 얘는 부호가 같은 거. 그래서 각각 쌤이 아까 했듯이 두 가지씩 나왔잖아. 그래서 총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얘까지 5가지. 아시겠죠? 경우의 수를 알아야 우리가 부분집합의 포함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쌤이랑 이 작업을 자꾸자꾸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는 케이스는 쌤이 앞전에 말했던 것처럼 x도 0, y도 0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0인 케이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둘 다 0이다. 요거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세제곱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것도 사실 되게 쉬운 게 x가 마이너스일 때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x가 플러스일 때 세제곱하면 플러스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해주는 그 부호 자체가 세제곱, 즉 홀수 제곱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온다. 숫자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죠. 같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x가 a로 설정하면 y도 부호가 같아야 된다. 뭐가 같다? 부호가 같으면서 숫자도 같아야 된다. 혹은 x가 마이너스 a면 y도 마이너스 a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잖아. 둘 다 0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보셔야 된다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부분은요.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0보다 크게 만든다. 자, 그러면 0이 되는 건 안 됩니다. 한쪽이 어쨌든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A를 0으로 잡아준다면 B는 0이 아니어도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 왜? 제곱해봤자 양수가 될 것이고 더하면 0보다 크니까. 근데 A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B가 그거 대신에 0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고 혹은 둘 다 0이 아닐 수도 뭐 있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는 이런 가지수로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한 가지 정리를 해 주셔야 기역부터 리을까지 이제 순서대로 있으면은 뭐 올바른 것은 참인 것은 혹은 역은 참이냐 대우는 참이냐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총 4문제 정도 풀면서 선생님이 앞전에 설명했던 그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얼마나 이제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 있죠? 충필이. 무슨 말이냐면, P는 Q다라는 게 만족을 한다. 이게 참이 되게 만들려면, P는 충분 조건이어야 되고, 얘는 필요 조건. 그래서 쌤이 충필이 이렇게 외워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경우의 수로 따지면 필요 조건이 경우의 수가 충분 조건의 경우의 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좀 더 많거나 뭐 같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게 돼야 되냐? 주어가 중요하다. 영어는 아니지만 P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P가 필요 조건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Q라는 놈이 자, P라는 놈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 경우의 수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기업부터 리을까지 있는데요. P가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는 걸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쌤이랑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를 한번 작성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는 조건은 0이 되게 하는 2차 인수분해 됐으니까 여기 경우의 수는 3하고 마이너스 1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Q를 보게 되면 Q는 제곱해서 0 되는 거는 0 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소로 한번 봤을 때 왼쪽인 P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성립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정답이 된다.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 이렇게 하나씩 제껴주시고 니은도 보겠습니다. 각각을 절대값 했을 때 0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과 동시에 더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는 x도 0이고 y도 0인 케이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죠? 고작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자, 이 녀석을 보게 되면 그냥 쓰지 마시고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얘는 의미가 뭐냐면 x하고 y가 같다라는 거다. 근데 x하고 y가 같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솔직히 많잖아.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0인 경우에도 가능하잖아. x가 0인 것도 되고 y가 0인 것도 돼.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 x하고 y가 굳이 꼭 0이어도 될까? 그건 아니지. 0이 아닌 케이스도 가능하잖아. 뭐 아무거나 그냥 a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a가 뭐 한두 개냐고. 엄청 많아. 그러면 사실상 p가 더 많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q가 더 많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립이 안 돼서 니은은 틀린 걸로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좀 따져가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한번 볼까요? 디귿에서 P는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는요. X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지 말고 저기다 적을까요? 얘는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케이스도 가능하고요.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케이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둘 다 0이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나 가능하네. 디귿의 P는요. 근데 Q는 제곱과 제곱을 더했을 때 0인 거는 고작 X도 Y도 0인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왼쪽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맞네. 맞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이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디귿이 없는 1번은 챙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리을을 한번 볼까요? 자, 제곱과 제곱이 같다라는 상황을 만들려면요. 일단은 0이 되게 만들 수도 뭐 있잖아요. 맞죠? 근데 0이 아니면 어떤 경우로 가야 돼요? 뭐 부호가 다를 수도 있지. x가 a고 그 다음에 y는 a가 될 수도 있고 x가 또 뭐가 있을까? 뭐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 a도 가능하겠지? 얘도 마이너스 a고 그런데 둘 다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 x가 a고 y가 마이너스 a 또 x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가 a. 야, 되게 많네. 5가지나 가능하네. 근데 오른쪽은 쌤이 말했죠. 이렇게 세제곱은 부호가 그대로 딸려온다. 즉 한마디로 x가 0인 거하고 y가 0도 가능하지만 x가 a면 y도 a가 돼야 돼요. 부호는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a면 y도 마이너스 a다. 그럼 누가 더 많아? 지금 리을이 이거 다 갖고 있으면서 좀 더 가능성이 더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맞아서 정답은 4번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가 0인 케이스는 A가 0인 거와 C가 0이 아닌 케이스도 있겠고 A가 0이 아니고 C가 0인 케이스 있겠고 그 다음에 둘 다 0인 케이스도 가능하다.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봤을 때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자, A가 0인데 C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닌데 C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고 C가 0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조심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B가 한 번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A하고 C가 둘 다 0이 아니어도 돼요. 왜? B가 0이면 되니까. 그럼 사실은 오른쪽에 가능성이 더 있는 거지? 맞죠? A, C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오른쪽이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틀리게 된다라는 걸로 푸셔야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곱과 제곱을 뺐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는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요. 어떤 케이스가 가능하냐면 0도 가능하잖아. 둘 다 0이면 되죠. 혹은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다 양수다, 얘들아. 0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양수가 된다고 가정하면 숫자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A이고 K로 갈 거야, K. 얘가 K면 B가 K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뭐 K면 B가 마이너스 K라는 음수일 수도 있고요. 숫자만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K고 B가 K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K고 B가 마이너스 K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고. 자, 그런데 이놈을 보게 되면 이거 넘길 수 있죠. 솔직히 얘도 넘겨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가능해요? 여기 5가지 중에 가능한 게 A하고 B가 0인 케이스 가능하고요. 재제곱하면은 부호가 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가능하고, 또 마이너스 K일 때도 가능하다. 경우수가 얘가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요 경우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을 하게 되면 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뭐 b제곱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사라지게 되고 2도 약분하면 ab가 곧 마이너스 ab랑 같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까? 다 이걸 넘겨주게 되면 이 AB는 0이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AB가 0인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도 똑같이 AB는 0이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경울수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필요 충분 조건이 4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을 볼게요. 5번은 일단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자. 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건 얘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인 케이스하고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인 케이스 두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또는이라고 나왔잖아. 자, 또는이라고 나온 건 뭐냐면 A가 양수일 때 B는 양수가 되기도 하고 0이 돼도 되고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A 혹은 이렇게 가는 거다. 요 놈으로 간다라는 거는 B가 양수인 케이스에서는 A가 양수여도 되고 A가 0이어도 되고 A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 얘는 가지수가 몇 가지? 6가지나 나온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이렇게 좀 더 많다. 오른쪽이 좀 더 많은 걸로 보셔야겠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P가 현재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P가 잡아먹히는 걸 찾아라. 경우에서 따지면 이거가 이 중에서 뭐 이렇게 되겠죠. 찾는 거예요, 참고로. 자, 그럼 볼까요? 자, 여기 1번의 P 조건은요, 제곱과 제곱을 더하면 0이 된대요. 그러면 X가 0이고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조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Q는 지금 마찬가지로 Q도 X는 0이고 Y도 0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다면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정답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왼쪽이 잡아먹혀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곱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닌 케이스하고 얘가 0이 아닌 케이스하고 얘가 0인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둘 다 0인 케이스로 3가지나 가능하겠네요. 자, 오른쪽에는 고작 딱 한 가지 X하고 Y가 전부 다 0이다. 그러면 얘가 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 조건이 P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고 해주셔야겠죠? 잡아먹으니까 오히려. 자, 제곱과 제곱이 같다라는 얘기는 X가 0이고 Y가 0인 케이스 0을 만들어서 같게 하거나 0이 아닌 케이스는 X가 양수인 A라면 Y도 양수인 A고 X가 A라면 Y는 마이너스 A거나 X는 마이너스 A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게 되면 얘가 양수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A거나 총 5개. 그런데 Q라는 조건은 X가 Y가 같은 거죠? 이 5개 중에 뭐에 해당되나요? 요거. 그러면 P가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3번도 틀리게 되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좀 더 이제 익숙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너무 쉽죠. 절대값 x가 1이라면은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가능해. 두 개인데 얘는 고작 하나. 그러니까 얘도 정답은 되지 않는다. 맞죠? 왼쪽이 더 먹으니까. 얘는 고작 한 개죠. 근데 얘는 솔직히 인수분해 하게 되면 1하고 마3 두 개나 가능하다. 그러면은 요거 성립하죠?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P하고 Q가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내져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P가 필요 조건인 게 몇 개인가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그냥 P가 필요 조건으로 이렇게 잡아먹는 구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콜. 같아도 상관없다.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맞죠? P가 잡아먹는 거지. 오케이. 자, 똑같이 경우수로 보자. 요거 경우수죠? 자, 마찬가지로 Z가 곱해져 있잖아. 맞잖아. Z가 곱해져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로 나누면 Z가 0인 케이스하고 Z가 0이 아닌 케이스로 나눠주자. Z가 0이면 솔직히 X하고 Y는 모든 실수가 되죠. 뭐가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맞죠? 근데 Z가 0이 아니라면 X하고 Y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똑같이 돼야지 뭐. 무조건 같은 걸로 해죠? 이 X랑 같은 거는 사실은 양쪽이 양수는 양쪽이 0이든 0도 포함이다. 오케이? 그렇게 보셔야겠죠? 근데 얘는 고작 같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Q는 요거 하나밖에 만족하지 않는데 왼쪽은 그걸 만족함과 동시에 이것도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참이 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얘는 부등식의 영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먹는 영역이 얘가 좀 더 잡아먹으면 되겠죠? 자, 그럼 P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가 되고 1이 되고요.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게 P 조건이고 Q 조건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중에서 마이너스 2가 좀 더 작죠. 2분의 1 한 요 정도 있겠죠? 자,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갈 건데 얘도 오른쪽 갑니다. 그럼 누가 잡아먹어? 얘가 잡아먹죠. 그러면은 P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Q가 잡아먹는 꼴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부등식의 영역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수인 케이스로 고작 딱 경우의 수 한 가지로 나와 있죠. 그런데요, 계속 반복하지만 Q 조건 보이시죠? 자, 뭐가 있냐면 아예 0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0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이거 맨날 똑같이 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둘 다 0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고. 근데 솔직히 이것만 생각해봤을 때 얘가 많지. 맞죠? 얘가 많아요. 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게 된다. 이렇게 그냥 바로 심플하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제곱과 제곱을 더하면 0이다. 그럼 얘는 둘 다 0이로밖에 안 되지 않나? 근데 어머, 똑같네. 얘가 필요 충분 조건. 근데 어차피 얘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 조건이기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리을도 맞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x는 18의 약수죠? 1, 2, 3, 4는 안 되고 6, 9, 18 정도 가능하다. 근데 9의 약수는 1, 3, 9. 자, 일단 1, 3, 9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딱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개인 3번이 되겠다.